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종목들 흐름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 주식시장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한두 종목이 아니고요, 수많은 종목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흘러내립니다. 이 차이 커뮤니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신규 상장 이후로 이 27,450원의 고점을 찍고서 이 8,580원 하는 주가가 되기까지, 3분의 1 토막이 되기까지 반등 한 번 없이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죠. 주가가 악재가 있는 종목도 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고점을 찍고서 밀릴 때 그냥 하염없이 반등 한 번 없이 밀리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돌려보더라도 이렇게 매끄럽게 그냥 쭉쭉 빠지는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투자자분들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느껴져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든지 독일 시장이라든지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가는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냥 작정하고 주가를 그냥 밀어버립니다. 물리면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쭉쭉 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하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부분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5일선을 이탈을 하고 5일선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항상 추가적인 하락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5일선 이탈 음봉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5일선에 저항받으면서 흘러내리게 되면은 하염없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특히 종목들은 더 심합니다. 5일선을 이탈하고 5일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밀리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생각보다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주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5일선 아래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리는 종목들은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굉장히 미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락의 강도는 강한데요, 이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 너무나 약할 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꼭 이게 스키를 타면서 내려오다가 누가 여기다가 돌 하나를 딱 박아놓은 것 같죠. 점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돈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차트는 이렇게 상승과 이렇게 하락을 이제 반복을 하죠. 이 상승 이후에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파동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상승의 목표치는 38.2% 반등이 기본 반등입니다. 뭐 특별한 호재 뉴스나 재료가 없더라도 이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반등이 최소한 이 38.2% 반등 자리까지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그 반등이 38.2%의 반등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이지가 않죠. 여기서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피보나치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 38.2% 반등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정상인데요, 그 자리까지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주가가 밀리면서 전저점 이탈할 때는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무나 과하게 빠졌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하락은 강력한데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너무 미약하죠. 이 피보나치 되돌린 관점으로 이 하락 파동 대비해서 이 반등 파동이 38.2%까지 기본적인 상승도 나오지 못하고 또 비실비실 되면서 빠진다, 거의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서 이제 하락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 하락 대비해서 반등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빠진다라고 보고서
그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한두 종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락폭이 크고 반등이 미약하고 또 흘러내리면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 5일선을 이탈하고 5일선 저항에 부딪히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 하락이 강력한데요. 이 하락 강도에 비해서 반등이 미약하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할 때 여러가지 매매 방법이 있겠지만 낙폭과대 종목들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매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럴 때 이런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을 알고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